깊어지는 몸과 마음 심리상담소 하예맘 11화를 시작합니다. 네, 하연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예맘 방송 진행하고 있는 인재교육 강사 김예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드렸던 하연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심리운동사로 활동하시고 계시죠? 네. 네, 하연쌤 벌써 새해가 밝았어요. 네. 네, 새해 초입에 우리 같이 어려운 공부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어떤 공부였죠? 저희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따러 연수를 갔었죠. 네, 저는 진짜 오래간만에 이런 연수를 갔었는데 거의 18과목을 들었더라고요. 많았구나. 네. 쉬지 않고 했죠, 저희가. 그니까요. 그 18과목을 또 시험 공부를 하고 맞아요. 바로 시험 보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가 그 다음 날에 지금 녹음을 하는 건데 네, 혼을 빼고 있죠, 둘 다. 그렇죠. 근데 들으면서 너무 설렜던 게 저희가 스포츠 심리 상담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겪었던 심리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그런 멘탈 케어 방법들이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분들한테도 좋은 내용이 될 수 있겠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피곤했지만 하나하나 들으면서 너무 설렜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쌤은 들으셨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너무 또 선수 사례인데요. 팀 빌딩 프로그램이라는 게 좀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아, 단체 운동에서. 네. 팀빌딩이 왜 기억에 남으셨던 거예요? 저는 개인 운동만 했었는데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그 개인별로 그다음에 단체별로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개인 운동이어도 팀이 같이 가는 거니까 그쵸. 그거를 같이 해주면 팀 분위기가 같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또 플러스 팀이 움직이는데도 되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조금 좋았어요. 저는 그 강의가. 그쵸. 네. 그래서 멘탈 코치님들도 운동 선수들을 만났을 때 뭐 개인적인 상담보다 팀에 대한 상담을 먼저 하고 네. 팀 빌딩이 잘 되면 개인적인 문제는 스르르 풀려버린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혼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뭔가 혼자 결심을 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지만 옆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주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느냐 또 맞아요. 나아가서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방송으로 무언가 결심할 때 주변의 영향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또 요즘 신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년 계획을 많이들 세우실 거예요. 네, 심리학자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공부하면서 하면 할수록 정말 심리학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와 심리학자가 아닌 사람. 네. 네, 그 존 노르크로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연구를 하신 결과에 따르면 대략 절반의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 50%의 사람들이 신년이 다가오면 신년 계획을 세운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죠, 하연쌤? 50% 정도 넘지 않을까요? 네, 그 중에 네. 3분의 1은 2주 만에 결심을 포기한대요. 전에요. 네. 네. 저 2주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이 1월 두 번째 주거든요. 그렇죠. 네, 2주 만에 네. 결심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야죠. 작심삼일이란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입증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도록 결심을 기억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결심을 지켜나간 사람 말고요. 내가 어떤 결심을 했었더라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하거든요.
결심을 성공적으로 성취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그러면은 전체의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하연쌤? 한 10%는 되지 않을까요? 10%나요? 아닌가요? 네. 성취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고작 8%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반면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1도 못했다라고 한 사람은 24%나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역시나. 네.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24%에 해당했던 해가 꽤 많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연쌤은 어때요? 저는 매해 24%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올해는 꼭 연말에 이 방송을 녹음할 때는 아닌 사람이기를 8%에 듣는 사람이기를 네, 생각해 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년 계획 때문에 하도 좌절을 겪다 보니까 새해 결심을 하지 않는 게 새해 계획이다. 그쵸? 네.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한편으로는요, 그 새해 계획 자체가 시대적으로 약간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돼, 뭔가 이뤄내야 돼, 라는, 풍조가 만들어낸 약간의 그 강박 같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압박일 수도 있고요. 네네. 스스로가. 뭔가 새롭게 시작되니까 네.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작년보단 더 나아진 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더 피로감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달성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네. 보통 신년 되면 다이어리들 많이 사잖아요. 네. 요즘은 그 별다방에서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뭐 모든 다방들에서 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거에 예전부터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면 말을 보면 다 안 쓰고 버리더라고요. 한 달도 못 쓸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저도 거랑 그랬어요. 다이어트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하죠. 네. 다이어트도 그렇고 신년 계획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항상 금년을 결심하시지만 네, 그런 것들 뭐 건강에 관련한 신년 계획이 사실은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그거 외에도 영어 공부해야지 뭐 무슨 자격증 따야지 맞아요. 몸무게 얼마 줄여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년 계획들 세우는 그런 것들이 피로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는 이 시작이라는 뭔가 모멘텀이 인생에 있어서 선물 같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사실 뭐 12월 달쯤 되면 해이해지면서도 그래도 1월부터 뭔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기에는 우리가 단 2주 만에 결심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뭔가 결심을 할 수 있는 되게 소중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시작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결심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결심을 어떻게 쭉 즐겁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11화에서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 1부의 사연을 가지고 왔죠, 하연쌤. 네, 정말 오랜만에 오는 사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1부를 사연과 함께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사연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아이들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여인입니다. 어릴 적 테니스, 투포환, 조종, 운동선수 생활을 해왔으며 운동이라고 하면 불을 켜고 즐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상 나가서 움직이면 좋아라 하는데 스타트를 끊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어찌 그럴까요? 되게 구수하게 써주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같이 사는 친구는 운동을 하자고 늘 말을 하는데 저는 일하면서 운동을 한다라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느낌에 미루곤 합니다. 마음다짐이 문제라는 걸 아는데 늘 마음을 먹어도 실행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같이 사는 친구와 같이 하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늘 투정이라는 투정을 부리다 보니 하기 싫어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하면서 움직이는 건 늘 하던 거라 살은 안 빠지고 점점 찌기만 하는데 환장하겠네요. 네, 환장하죠. 네. 그죠. 네. 58kg에서 69kg를 찌고 있어요.
우째였을까요? 진짜로 이렇게 사연을 써주셨죠? 네, 네. 한 10kg 아유 환장하겠네요. 네. 아이들과 체육 시간에 더 빡시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엔 아이들이 유치원생이나 초등생들이라 아이들이 힘이 들어할 것 같고 고민이네요. 아, 네. 뭔가 저는 이 사연만으로 만나게 되는 분인데 너무 친근감이 들어요. 그렇죠. 너무 사연 중에 되게 친근하게 써주셨네요. 네, 그냥 진짜 전화 통화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 어찌했을까요?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 체육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셔서 네. 어떻게 보면은 체육 선생님은 운동하시기 쉽지 않을까? 맞아.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이들 하시는데 저를 몸을 한번 보시고 저도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던 입장이니까요. 근데 이게 가르치는 거와 또 하는 거라는 거는 또 느낌이 달라요.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위안이 되는 게 운동 선생님들도 운동하기가 싫구나. 네, 이게 막 몸 좋은 선생님들은 정말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 네. 그죠? 막 내가 몸을 보여줘야지 그 회원님들이 자극을 받거나 이러는데 보통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안 그런 분들도 꽤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요. 근데 네.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도 네. 제가 여쭤보니까 운동을 하기 싫을 때가 있대요. 아, 그렇구나. 똑같구나. 네네. 이게 운동도 일종의 스트레스잖아요. 몸이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숨을 가쁘게 만들고 근육을 조금 더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있는 근육 조직이 한번 찢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럽죠. 그쵸. 네, 물론 개운하고 땀이 쫙 나면은 스트레스 풀리고 이런 측면도 있긴 있지만 힘든 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하연 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눴던 건데 운동 선수들은 운동을 했던 경험이 굉장히 힘들게 운동을 했었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지라고 하면 그렇게 힘들게 운동을 했다. 그렇게 힘들게 운동을 해야 운동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싫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운동하러 나가야지라고 하면 진짜 못 나갔어요. 저도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좀 바뀐 루틴이 뭐냐면 그냥 나가서 한 바퀴 걷고 와야지. 네. 그게 사실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래도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라 그런 느낌이 많이 몸속에 느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조금 그래요. 그 일반인들도 왜 막 PT 같은 거 받으러 가면 PT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왜 땀이 안 나요? 선생님 이거 왜 그러니까 그분은 기초 체력이 안 돼서 스트레칭부터 서서히 가동 범위를 올리고 강도를 올리려고 이제 PT 선생님이 설계를 해주신 건데 땀이 쫙 나야지 운동했다라고 느끼거나 맞아요. 네, 그러신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첫날 땀 쫙 내는 거 좋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온몸에 알배기고 그러니까 또 짐에 가기 싫고. 이제 근데 막 온몸에 알배기면 그 다음날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들어요. 되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네. 오히려 네. 시작하는 게 어렵지. 근데 이게 또 길게 못 가서 문제죠. 네네네. 네. 저는 알배기면 몸이 괴롭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 방송 때 말씀드렸었는데 러닝에서 뛰다가 한 5분 6분 정도 뛰다가 더 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종아리 얇으면 내일 운동하러 오기 싫겠지? 아, 맞아요. 라는 생각으로 네. 홀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괴로워지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운동이라는 말이 참 모든 사람에게 어렵구나. 맞아요. 공부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네, 네. 좀 거창하게 느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이 사연자님이 운동을 그러면 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하연쌤이랑 같이 사연을 읽으면서 몇 가지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네, 사연으로 봤을 때 이분이 운동이 특히나 다른 사람도 운동이 어렵지만 이분에게 운동이 어려운 이유는 뭐였을까요, 하연쌤? 머리로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몸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사실 운동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저도 되게 곰곰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나가서 운동을 하는 과정이 힘든 것 같아요. 할 때는 괜찮은데 하기까지의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아, 나가기까지의 네. 과정이. 네네. 네. 그리고 이분은 그럼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힘들고, 그리고 같이 사는 친구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사는 친구는 운동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투정에 투정. 그러니까 네. 서로 투정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그게 약간 부정적인 에너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받기도 조금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자꾸 찌는 살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네. 키로수까지 언급을 해주셔서. 네. 어우, 네. 10kg나 그러니까요. 그럼 엄청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데 저도 단기간에 몸무게가 확 불어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입었던 운동복의 핏이 그렇게 몸무게가 확 늘고 나선 좀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니까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복을 입었을 때 너무 몸이 미우니까 운동을 하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오, 그렇구나. 운동복을 입기가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운동복을 입었을 때 되게 멋있어 보여서 내 몸이 이뻐 보여서 운동하러 나가는 게 너무 신났었는데 또 운동복이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전 특히 요가 했었으니까. 네. 여기로 삐쭉 살이 나오고 저기로 삐쭉 살이 나오고 울퉁불퉁한 지방들이 보이니까 오히려 운동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딱 붙는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게 네. 그런 이유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딱 붙는 옷을 입고 이거를 빼라는 자극을 받아라 네. 인 건데 딱 붙는 옷을 입으면 내가 미워 보이니까 이 옷 입기 싫어. 이 옷 입고 하는 거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다고 운동복을 다시 살 수는 없잖아요. 너무 그렇죠. 많고. 네. 네, 운동복도 한두 푼도 아니고. 비싸요. 네. 이게 뭔가요? 무슨 네. 말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내 마음은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하러 나가는 게 힘드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운동복을 입었을 때 느낌이 다르니까 괜히 운동하기 싫어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는 게 아닐까요? 그쵸. 네네네. 그리고 옆에 친구랑 같이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한테 맞추는 게 네. 또 힘든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이 사연자님이 운동을 어렵게 느끼는 네. 주요 이유가 될 것 같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생각하신 방법이 내가 애들한테 체육을 가르치니 네. 애들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몸을 더 움직여 볼까? 그러고 봤더니 애들이 너무 애기인 거예요. 자기만큼 또 따라오지 못하고. 네네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거는 좋은 솔루션은 뭐 사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닌 것 같고. 네, 맞아요. 네네. 원래 가수도 내가 부른 노래 내가 감동하면 안 되거든요. 듣는 사람이 감동해야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운동을 가르칠 때는 운동을 가르쳐야지 가르치는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요. 네. 저는 예전에 그런 거는 있었어요. 제가 같이 운동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아니까 약간 저희 몸풀기 스트레칭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스트레칭만큼은 내가 몸을 풀어주겠다 해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에 열을 올려주는 시간을 조금 단축시켰어요. 네. 네, 약간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죠. 네, 네.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네요. 거창하게 애들을 빡세게 굴리면서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네. 이 운동이 50분짜리라면 네. 10분의 스트레칭만큼은 같이 하는 거죠. 네, 네. 애들 핸즈온을 안 해줘도 되니까. 네. 네. 그렇게 작게 목표를 잡아도 괜찮겠네요. 네, 이거를 조금 꾸준히 작게 네. 하면서 네. 이것도 틈틈이 운동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한쌤이 말씀해 주신 좋은 팁과 더불어서 거창하게 운동을 해야겠다 보다는 지금은
내가 운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한번 쭉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기 힘든 이유들을 많이 적어봐야겠다 하고 적으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적어놓고 보면 아무 말 대잔치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 중에 되게 어쩔 수 없는 것들만 남겨놓고 보면 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어쩔 수 있는 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자꾸 막 뭐 운동을 해보자라고 막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종이를 한 장 딱 꺼내놓고 내가 운동을 왜 하기 힘들지? 내가 운동이 하기 어려운 이유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난 운동할 시간이 없다. 뭐 너무 피곤하다. 뭐 야근을 하면 시간이 애매하다. 뭐 친구의 뭐 짜증이 힘들다. 뭐 이런 것들 쭉 적을 수 있겠죠. 운동복이 없다. 뭐 찌는 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하기가 싫어진다.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쭉 적어놓고 나서 이것들 중에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를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예림쌤은 이런 사연자님의 사연의 느낌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이유들을 적었을 때. 네네. 저는 되게 공감 갔던 게 그 같이 사는 친구가 운동 같이 하자고 얘기하면서도 안 따라오는 거 어려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신랑도 운동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말에 운동을 저는 같이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로 운동을 싫어하시냐면 마트를 같이 가서 그 마트 매장 입구에서 먼 곳에 주차하는 것도 싫어해요. 네, 조금이라도 덜 걸으려고. 그러니까 남편이랑 운동하고 싶은데 남편이 운동을 싫어하니 운동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남편은 어쩔 수 없는 요인이잖아요. 네. 네. 저도 쭉 적어놓은 것들 중에 남편이 하나 있었죠. 네. 그러면 남편이 없는 날에, 네. 그러니까 주중에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운동 목표를 매일매일 조금씩 하자가 아니라 운동을 아예 할 수 없는 날, 그러니까 신랑이랑 같이 있는 날이 있으니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하자. 라고 그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꿔 갖고 왔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게 왜 운동할 수 없는지를 알아야 운동할 수 없는 이유를 운동할 수 있는 이유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운동할 수 없는 이유들 쭉 적어보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들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은 운동을 같이 하자는 얘기를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니까. 근데 이 사연자님은 친구가 운동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친구랑 맞추는 게 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혼자 운동하면 같이 사는 친구가 좀 섭섭해하거나 좀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친언니가 있잖아요. 네. 저랑 친언니랑 운동 스타일이 전혀 맞질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원래 산을 되게 좋아해서 네네. 산을 같이 한번 데리고 갔어요. 네, 못 올라가겠다고 땡깡을 쓰는 거예요. 아, 귀여우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운동을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사람마다 진짜 운동하는 스타일이 또 다르니까. 그쵸. 그리고 운동했던 사람들은 본인의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이라고 특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랑 좀 공통되지 않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랑 맞추는 게 좀 힘들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내가 종목이 있더라도 다른 종목을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이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조금 같이 하다가 이게 내가 운동이 안 된다 싶으면 먼저 들어가거나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쯤에 있어 나 여기서 저기까지만 일단 갔다 올게 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건 어쩐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친구랑 같이 운동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연쌤 얘기를 들으니까 네. 생각이 드는 게 하연쌤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드는 게 네. 같이 운동하자라고 말할 때 운동이라는 말의 정의가 달라요. 서로. 맞네. 그쵸? 네. 그러니까는 하연쌤이 언니랑 같이 운동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하연쌤의 운동은 등산인데 네. 언니의 운동은 줄넘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난 줄넘기 하고 싶은데 쟤는 등산하자고 해. 같이 운동을 하는 건데 같이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차라리 같이 줄넘기를 하자. 같이 달리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세부적으로 맞출 수 있는 내용을 맞춰보고 이 사연자님도 운동이라는 말의 정의를 내가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저는 이 사연자님의 얘기를 보면서 이분도 아무래도 조정을 하셨다 보니까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계단으로만 오르내리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안 타기 또 운동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다 운동인데 네. 내가 운동해야지, 온몸에 땀을 쫙 내야지, 2시간 뛰어야지 이런 개념을 운동이라고 놓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생활에서 내가 움직이는 동선을 확인해보고 네,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친구한테 나 운동하고 왔어라고 얘기했을 때 너 나 빼고 운동했어? 섭섭해? 이게 아니고 그냥 내려갈 때 계단 타고 내려갔다 왔어. 이거 친구한테 운동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맞아요. 아니면 뭐 너무 같이 하고 싶어하는 눈치면 우리 그냥 저기까지 걸어갔다 오자. 네, 같이 운동하자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맞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움직임이 어쨌든 운동이 되는 거니까요. 네네네. 네. 자, 이렇게 사연자님께 저희가 조언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쌤은 어떠셨어요? 1부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연이 많이 공감이 돼서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단어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사연자님도 어쨌든 운동을 하셨으니까 이게 진짜 일반인 분들하고 좀 개념이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본인도 운동이라고 좀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들으시고 좀 궁금증이 있다면 사연을 한 번 더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네. 이 사연자님께도 저희가 손편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도 몸과 마음 편안한 하루 1부 방송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신 사연자님들 뿐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운동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고쳐보시고 신년에 운동 결심을 더 발전적으로 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